생각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어서 이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원 물질은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근원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근원 물질이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 생각으로 만든 우주에 살고 있다. 근원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상이 창조된다. 그러나 그 형상은 항상 혹은 보통은 이미 설정된 행동과 성장의 선을 따라 그렇게 된다. 어떤 형상을 가진 집을 생각했을 때 만약 그 생각이 무형의 근원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집의 형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 에너지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작동하여 결국 신속하게 집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창조 에너지가 작동할 기존의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집은 유기물 혹은 무기물 세계의 점진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고 기본 물질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형상에 대한 생각이 근원 물질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시초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먼저 그의 생각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사람은 그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에만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다. 단 하나의 무형의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단언한다. 겉모습이 다른 수많은 형상은 이 한 물질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유기체와 무기체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형상 역시 겉모습만 다를 뿐 모두 이 한 가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근원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형상으로 되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시초에 생각하는 물질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 자, 요약해보자.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주장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우선 계략적으로 말해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형상과 생각에 대한 현상을 따져보면 생각을 하는 시초의 근원 물질에 이르게 되는데 생각을 하는 근원 물질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생각한 대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인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실험에 의해 나는 이 추론이 사실임을 확신했으므로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나는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말해왔다. 특정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에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다. 바라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진실을 보는 것이다. 누구나 바라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진실을 보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든다.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다. 반면에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보는 것은 힘든 일이며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질색을 하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이 겉모습과 상충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결같이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질병이란 겉모습일 뿐이며 사실은 건강하다는 진실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실제로 몸에도 병이 들 것이다.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집착해서 가난이란 없으며 사실은 풍요뿐이라는 진실을 견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서도 온통 가난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풍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 즉,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이 힘은 겉모습에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바로 생각하는 하나의 근원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이 근원 물질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 근원 물질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구체적인 형상이 되며 인간은 우리의 생각을 이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제시된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믿어야 한다. 이 세 명제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다시 반복한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리의 모든 공간을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대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한 남자의 얘기를 말씀드리려 한다. 나는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리고 그것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강하게 투영하라는 말을 해줬다. 그는 아주 가난했고 셋집에서 살았으며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처지였다. 사실 그에게 모든 부가 그의 것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그렇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 것, 자신이 사는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깔 새 카펫과 추운 날씨에 난방용으로 쓸 무연탄 난로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몇 달 만에 이것들을 장만하게 됐다. 그러자 이제 애초에 너무 조금 바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사치 조사한 그는
필요한 곳들을 모두 수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서 퇴창을 하나, 저쪽에는 방을 새로 하나 내고 하는 식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이상적인 집을 지었다. 그 후에는 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그는 특정 방식대로 살며 그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노력했다. 현재 그는 세를 내던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던 이미지대로 집을 고치고 있다. 이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그는 더 큰 것들을 얻고자 전진하려 한다. 그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당신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믿음대로 이뤄지는 것이다.